왔는 줄 알았네. 다들 뛰쳐나가길래. 자, 오늘은 저기 180페이지 할 차례. 법규, 180페이지가 아니라 182페이지. 자, 이 법규 명령의 통제는 조금만 이따 하고요. 187페이지를 먼저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의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랬죠. 행정입법은, 자, 지금 우리는 행정입법을 배우고 있어요. 자, 행정입법이란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이란 건 개별인을 상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일반인을 상대로 하니까 일반적, 추상적 규율이다. 그렇죠? 그게 개념이었고 그 다음에 종류로 들어가면, 자, 법규 명령 지난 시간에 배운 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울 이 행정규칙. 자, 법규 명령은 행정입법 중에 법규성이 있는 거, 요거는 법규성이 없는 거, 그냥 행정규칙이라고 부르고, 법규 명령은 다시 두 가지가 있죠. 뭐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정하라 그러니까 대통령령으로 정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정하라 그래서 위임을 받아서 정한 조문은 위임명령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어떤 법률을 집행하려면 어떤 세부적인 게 필요가 해요. 자, 뭐 어떤 법률에서 부동산 무슨 국토 무슨 계획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이런 조문이 있다면 그 국토계획 어떤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지 또 조문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런 집행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내용은 집행명령이라고 부른다. 위임을 따로 안 받아도 돼요. 요거는 어떤 법률을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문들을 만드는 걸 집행명령. 요거는 대통령령으로 정해라, 부령으로 정해라, 이렇게 위임을 받아서 정하는 걸 위임명령. 자, 이렇게 나눠볼 수 있고, 자, 이 법규명령은 무슨 성질이 있다 그랬어요? 법규라는 성질이 있다. 이거는 법규라는 성질은 없다. 법규는 아니다. 법규라는 말이 뭐예요? 국민을 규율하는 거예요. 행정부 안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국민을 구속하는 외부, 대외적, 그러니까 외부적인 효력까지, 또는 구속력이란 말을 해도 되고, 국민을 구속하는 힘이 있다. 외부적 효력이 있다. 이거는 행정부 안에서 공무원들을 따라라고 만들어주는 거니까 외부적인 효력이 없다. 이렇게 되겠죠. 자, 외부적인 효력이 있으니까 어때요? 자, 이 법규 명령을 위반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이 국민, 갑에 대해서 어떤 법규 명령을 위반해서 어떤 행위를 하게 되면 그 행위는 위법한 행위가 바로 되는 거죠. 법규 명령을 위반하면 바로 위법이야. 근데 행정규칙은 위반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이거는 위법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그치? 행정규칙은 위반해도 바로 위법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역시 위법을 따지는 데가 법원이니까 법원에서 하는 게 뭐야? 재판이잖아요. 이 재판을 할 때 이 규범을 따랐으면 적법, 안 따르면 위법. 재판할 때의 규범이 된다. 이렇게. 요거는 재판할 때는 행정규칙을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고 따랐다고 해서 무조건 적법이 아니니까 재판 규범이 돼야 안 돼요. 이거는 안 된다. 행정규칙은. 요런 뜻이다 말이에요. 외부적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라는 말은. 그러면 대내적인 효력, 내부적인 효력은 있을까요? 당연히 공무원들도 따라야 되겠죠. 행정규칙도 대내적인, 내부적인 효력은 이거는 있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공무원이 기준을 만들어줬는데 자기가 마음껏 그냥 막 무시해버리면 내부적으로는 징계는 받을 수가 있겠죠. 징계 책임은 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법규 명령도 안 따르면 징계는 당연히 받는 거고, 내부적 효력이란 말은 그런 의미다. 그렇죠? 자, 이게 이제 법규라는 성질이 있느냐 없느냐의 이제 가장 큰 특징이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법적 근거가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법규, 국민을 구속하는 이런 규범은 당연히 헌법에 근거가 있어야 돼요. 행정규칙은 근거가 따로, 이거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이거는 없어도 된다. 위임명령은 명시적인 위임이 있어야 되죠. 명시적인 위임이 필요하다. 집행명령은 굳이 없어도 된다는 거죠. 명시적 위임은 따로 필요 없다. 그렇죠?
따라서 위임을 받았으니까 위임 명령에는 법에는 없는 새로운 내용들을 규정할 수가 있죠.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가 있다. 근데 집행명령은 위임을 받고 만드는 게 아니니까 새로운 어떤 그런 내용은 다 새로 정하면 안 돼. 그렇죠? 이건 아예 법규적인 걸 정하면 안 되고요. 됐죠. 그 다음에는 이제 한계죠. 한계. 자, 이런 위임명령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고? 포괄적 위임하면 돼야 안 돼요? 지난 시간에 포괄적 위임하면 원칙적으로 안 되는 거야. 포괄적 위임하면 개별적 구체적인 위임을 해야 되죠. 단 두 가지는 포괄적 위임해도 되더라. 정관하고 조례. 조례는 지방의회 의원들이 만드는 거니까 지방의회 의원들은 주민들이 직접 뽑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조금 포괄적으로 위임해도 되는 거죠. 근데 정관에도 마찬가지. 어떤 법인의 정관을 만들 때는 요거는 포괄적 위임도 가능하더라. 나머지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이렇게 위임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재위임은 전면적 재위임은 안 되죠. 근데 대강을 정하고 다시 위임하는 건 가능하더라. 전면적 재위임은 안 되더라. 국회 전속적 입법사항은 국회 전속이니까 국회가 전속적으로 정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위임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역시 마찬가지. 모든 걸 다 전적으로 법률로만 만들어라는 의미는 아니더라. 역시 대강을 정하고 아주 세부적인 건 또 위임해도 되더라. 그 다음에 벌칙 규정은 제형 법정주의라는 게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로 정해야 되는 건 아니더라. 역시 위임이 가능하더라. 그렇죠? 보충적으로 구성요건의 기준을 정하고 형벌의 종류와 상한을 정해서 세부적인 걸 위임하는 건 역시 불가능한 건 아니더라. 이런 것들. 요게 한계죠. 집행명령의 한계는 했죠? 새로운 입법사항을 담으면 안 돼. 여기는 위임이 없이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새로운 입법사항을 정할 수는 없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권리구제, 통제를 배워야 되는데 요거는 이제 같이 하자. 좀 이따가.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으로 들어왔다. 이미 다 했던 거죠. 187페이지. 행정규칙이란, 그렇죠? 행정기관이 법적 근거 없어도 되죠. 법의 수권 없이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정립하는 일반적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좁은 의미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활동을 규율하는 것만을 뜻하고, 넓은 의미에는 이런 좁은 의미의 규칙 플러스 특별 권력관계 내부의 어떤 특별 명령들, 교도소 이용규칙 뭐 이런 거 있겠죠. 도서관 이용규칙 이런 거. 자, 이런 것들도 합쳐서 이제 특별 권력관계의 명령, 특별명령이라 그러는데, 넓은 의미는 이것까지도 다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행정규칙 하지만 학자들은 행정명령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해요. 행정명령. 그렇죠? 법규명령은 법규성이 있어야 이제 법규란 말을 써주는 거야. 여기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법규란 말이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행정규칙, 뭐 행정명령 뭐 이런 말을 써도 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는 행정규칙이라는 용어를 쓰죠. 자, 법규명령과의 구별 이미 우리가 다 했죠. 정리해보죠. 공통점은 둘 다 뭐예요? 입법이잖아요. 그렇죠? 일반적, 추상적 규율인 점에서는 같다. 따라서 둘 다 처분이라는 성질은 없는 거지. 둘 다 처분성은 없는 거죠. 입법이니까. 그 다음에 차이점은 이제 권력적 기초는 법규명령은 일반 통치권에 근거하여 제정. 일반 통치권이란 말은 국가와 국민의 관계, 그렇죠? 그에 근거하여 제정되는 것이므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그죠? 수권을 요하는 데 대하여. 자, 사성 끊고 행정규칙은 당연히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제정할 수 있는 거예요. 법의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필요 없다. 그 말이에요. 규율 대상은 법규명령은 법규니까 수범자는 국가기관도 따라야 될 뿐만 아니라 국민에 대해서도 구속력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 이런 말을 쓴다 그랬고,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에서만 규율하는 거니까 그 수범자는 하급기관 또는 그 구성원 공무원들이 될 거다. 형식은 법규명령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대통령령, 총리령, 구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뭐 이런 걸 조문의 형식으로 만들고, 자, 사성 끊고 행정규칙은
법규 명령이 아닌 훈령, 지시, 예규, 통첩 뭐 여러 가지 용어를 쓰면 됩니다. 일반적인 형식이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다. 또 반드시 조문으로 할 필요도 없다. 구술로도 가능하다. 그렇죠? 효력은 아까 다 했죠. 법규 명령은 위임을 받아서 또는 집행하기 위하여 제정되는 법규니까 국민을 다음 쭉 직접 구속한다. 다음에 국가기관도 당연히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양면적 구속력. 물론 법규 명령 중에는 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발생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직제에 관한 법규 명령. 조직의 어떤 규범을 만든 거. 몰라도 돼, 이거는. 넘어가시면 되고. 하여튼 양면적 구속력. 셋째 줄 사선 끊고 행정규칙은 조직 내부만, 따라서 직접 국민에 대한 효력은 없다. 따라서 일면적 구속력. 일면적 구속력. 물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자기구속의 원칙, 평등의 원칙을 매개로 하면 이제 간접적인 구속력은 발생할 수 있더라. 그렇죠? 다음 위반의 효과. 법규 명령은 법규니까 아까 다 했죠. 위반하면 위법. 자, 위법한 경우는 당연히 우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죠. 자, 제기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둘째 줄 사선 끊고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니까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행정규칙을 위반했다는 이유를 가지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죠. 위법이 아니니까. 다만 징계 책임은 질 수는 있다. 내부적으로. 자, 소멸은 법규 명령을 폐지를 한다. 종기, 도래, 언제까지 시행한다 그러면 종기가 도래한다. 해제 조건의 성취 나중에 배울 거고요. 근거법이 없어지면 당연히 법규 명령은 없어지는 거예요. 자, 행정규칙은 조금 비교적 자유로울 것이다. 폐지나 이런 게. 그 정도 의미예요. 자, 그 다음에 그 도표는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좀 정리를 해봤으니까 나중에 복습하실 때 한번 따라가시면서 구별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시면 되고요. 통제 파트는 조금 이따 할 거다. 됐죠? 다음, 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은 이거야. 법적 성질. 법규성이 있느냐 없느냐 말이야.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학설의 1번. 전통적 견해는 우리는 행정규칙을 법규라고 안 보죠. 비법규다. 비법규다. 따라서 둘째 줄. 국민에 대하여 법적 효력이 없고 대외적 구속력 없고 법원의 재판 규범도 안 되죠. 법원의 재판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 일부 학자들은 법규라고 보자는 사람도 있어. 무시하시면 돼. 뭐 오센빌 교수라고 이제 독일의 학자들은 일부 학자들은 아니다 행정규칙도 법규성이 있다고 봐야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긴 있어요. 중요하진 않지 근데 일부 학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준법규란 말이 나와요. 준법규. 자, 행정규칙은 자, 특히 재량준칙은 제동선 어디서 들어봤어요? 자기구속의 원칙 할 때 봤잖아. 행정규칙은 원래 법규성이 없는데 이게 자기구속을 통해서 마치 법규같이 기능을 하게 되죠. 원래는 위반하면 위법이 아닌데 자 1차 위반하면 1개월 때리도록 돼 있어요. 기준에. 근데 예전에는 1개월 때려왔어요. 근데 나만 3개월. 행정규칙을 위반했죠. 아직은 위법이 아니잖아. 행정규칙은 위반해도 위법이 아니니까. 하지만 뭐예요? 재량행위 영역이고 동일한 사안인데 얘들은 1개월 선례가 있는데 나는 왜 다르게 3개월 때리냐? 자기구속의 원칙에 위반하여 위법이 되는 거죠.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이 행정규칙이 이렇게 시행이 계속되어 오면 이걸 위반하게 되면 결국은 위법이 되는 꼴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정규칙은 원래 법규가 아닌데 마치 법규같이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선례가 쌓이면. 따라서 이런 걸 우리는 법규는 아니지만 법규에 준한다고 보자는 학자들이 있는 거야. 이게 이제 준법규란 말을 쓰는 거야. 그렇게 보자는 학자들도 있더라. 그러나 이제 일단 엄격하게는 법규는 아니죠. 이제 법규같이 기능을 한다는 의미지. 자, 따라서 뭐 큰 의미는 아니고요. 일단은 뭐 그런 학설도 있다더라라는 것만 알면 돼. 하여튼 비법규다. 그게 별표에 넣으면 되겠죠. 하여튼 행정규칙은 법규가 아니다. 그게 일반적인 견해다. 자, 판례는 당연히 판례도 어떻게 볼까요? 대법원이든 헌재든 원칙적으로 행정규칙은 외부법으로서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그런 법으로서의 법규성을 당연히 부정하겠죠. 다수 학자들은. 근데
아주 예외적으로 판례가 보면 법규성을 인정하는 듯한 판례도 있어요. 요거는 근데 조금 이따 할 거야. 일단 여러분들은 우리 대법원은 언제든 행정규칙의 법규성을 긍정해, 부정해? 부정한다. 끝. 됐어요. 이따가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이제 오른쪽에 3번 행정규칙의 종류로 와보자. 종류. 자, 행정규칙은 여러 가지 규칙이 있겠죠. 조직 내부의 권한을 분배하는, 무슨 과는 무슨 업무를 하고, 그쵸? 이런 게 있겠죠. 청소과는 청소 업무, 그쵸? 식품위생과는 식품위생 업무. 이런 구청의 어떤 조직을 규정하는 그런 규범도 있겠죠. 조직 규칙.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근무를 할 때 따라야 될 어떤 기준 같은 걸 만들어주는 근무 규칙. 영조물 규칙도 넓은 의미에는 행정규칙으로 보니까, 그렇죠? 도서관 이용 규칙 이런 거 있겠죠. 자, 이런 규칙 등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조직 규칙은 조직의 권한 이런 걸 정하는 거. 근무 규칙은 근무할 때 따라야 되는 기준.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행정규칙이 되겠죠. 192페이지에 위에서 5째 줄 영조물 규칙, 국립대학교 학칙, 도서관 규칙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런 것들은 이제 법규 명령은 아니니까 여러분들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공무원들이 어떤 행위를 할 때 따라야 될 기준, 근무규칙 안에 이제 이런 게 있겠죠. 자세하게 알 건 없고, 규범 해석 규칙, 법령 해석 규칙 같은 말이에요. 법령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야. 자, 읽어보면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법령 해석을 통일시키기 위하여 발하는 행정규칙이다. 특히 요건에 불확정 개념의 적용에 있어서 그 해석이나 적용 방향을 정하기 위하여 발하여진다. 그러니까 위생 상태가 불량한 자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때릴 수 있다. 이런 법이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위생 상태가 불량한 게 어떤 의미일까? 명확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보건복지부에서 위생 상태가 불량한 건 이런 거다. 이렇게 해석하자라고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야. 이런 걸 뭐라 그런다? 규범 해석 규칙. 명확한 개념이 아니니까 그런 걸 정해주는 기준. 이런 걸 규범을 해석하는 규칙이다. 이거죠. 그 밑에 재량준칙은 1년 이내에 영업정지할 수 있다. 이러면 뭐요? 1년을 때려도 되고 6개월 때려도 되고 1개월만 때려도 되잖아요. 이런 행위를 우리 뭐라 그러냐면 나중에 재량행위라 그러거든. 선택할 수 있는 행위. 이런 재량의 기준을 만들어주는 게 재량준칙이다. 이렇게. 자, 그러면 규범 해석 규칙하고 재량준칙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겠지. 규범 해석은 뭐야? 그 규범에 이상한 명확한 개념이 아닌 걸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요거는 재량의 어떤 기준을 만들어주는 거. 그렇죠? 그래서 규범 해석 규칙과 재량준칙 보시면 재량준칙은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재량권 행사에 관한 기준을 정해주는 행정규칙이다. 실무상 훈령으로 만들어주기도 하고요. 예규, 메토 이렇게 내려보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재량준칙은 행정규칙이니까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을 가져요? 행정규칙이니까 외부적 효력 없잖아요. 없지만 재량권의 공정한 행사의 확보, 평등권, 신뢰보호 요청 등등에 따라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될 것이다. 큰 의미는 아니고요. 네. 자, 그러면 기업과 니언을 어떻게 해놔야 될까? 시험 문제 낼 수가 있겠네. 비교 이렇게 해놔야 되겠죠. 요건의 불확정한 개념에 대하여 해석 방향을 정해주는 규범을 재량준칙이라고 한다. 이렇게 해서 틀리게 낼 수가 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규범 해석 규칙의 개념을 재량준칙이다 라고 해서 문제를 낸단 말이야. 쉽지 어렵지는 않은데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비교해 두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례가 하나 있어요. 이건 이제 자기구속의 원칙에도 있었던 판례인데 볼까요?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경우, 이건 아직 안 배웠어. 이따가 배울 거고. 자, 또는 그 밑에 것만. 재량권 행사의 준칙인 규칙이, 행정규칙이 말이에요. 재량준칙이 이 말. 자, 재량준칙은 원래는 법적 구속력 없잖아요. 대외적 효력 없죠. 근데 이것이 그 정한 바에 따라 되풀이 시행돼요. 자, 이 재량준칙이 되풀이 시행되었다면 1개월, 1차 위반하면 1개월 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되풀이 시행되어 어떤 관행이 성립하게 되면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평등의 원칙이나 원래 자기구속의 원칙이라고 표현하는 게 좋은데 우리 헌재는 또는 대법원은 신뢰보호란 말도 써요. 그래서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기관은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썰레가 쌓이면 1차 위반하면 1개월만 때리라는 기준을 만들어지면 이제 이게 1개월 이렇게 관행이 성립되게 되면 이 행정청은 동일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똑같이 얘한테도 1개월 때려라는 어떤 자기구속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기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는 마치 이 행정규칙은 뭐가 된다?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돼버린다. 법규같이 돼버린다는 거야. 대외적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된다 할 것이다. 헌재 90년 9월 3일 이렇게. 자, 네모치기를 한번 해볼까요? 자,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네모.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상대방 네모.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 네모. 그리고 그러한 경우에는 대외적 구속력 네모.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였어요. 다음 중 네모를 쳐놓고는 그 네모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연결된 것이 아닌 것은 이렇게. 첫 번째 네모의 신뢰보호 원칙 맞네. 두 번째 네모의 상대방 맞네. 세 번째 네모의 자기구속을 뭐라고 했냐면 법령에 의한 구속 이렇게 바꿔서 X. 대외적 구속력 네모 대외적 구속력 맞네. 그렇게 해서 찾아라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한두 번 봐둬야 되는 판례겠네요. 계속 나올 수 있는 판례요. A급 판례. 그 다음에 뭐 간소화해 주는 규칙, 리얼의 법률 대비 규칙, 이것도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걸 배운 게 있어요. 법규 명령의 종류 중에 법률 대위 명령이 있었고, 도로교통법 시행령 이름이 그렇게 붙으니까 뭐라 그랬어요? 법률 종속 명령 이렇게 나눴었어요, 우리가. 이게 이제 우리가 아는 무슨 법 시행령 시행규칙이라는 거고 대부분은 법규 명령은 이거지. 근데 이런 게 있었어요. 이건 뭐였죠? 법률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명령,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이거는 법률의 효력을 가진단 말이에요. 명령인데도. 그러면 이거 뭐야? 법률 대위규칙이니까 법률하고 똑같은 위치에 있는 규칙? 이거는 또 그런 의미가 아니야. 규칙이 법률의 효력을 가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관계 법령이 없는 거야. 법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부득이 어떻게 해야 돼요? 행정부 입장에서는 당장 규범은 필요하고 법률은 아직 안 만들어져 있고 그래서 어때요? 행정규칙으로 만든 거. 그걸 법률 대위규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따라서 관계 법령이 없는 경우에, 그렇죠? 없는 경우에 뭔가 필요하니까 행정규칙으로 만든 걸 법률 대위규칙이다. 자, 관계법령이 없거나 그것만 동그라미 넣으면 되죠.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규칙이 아니죠. 이거는 법률이 없을 때 이제 보충적으로 법률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규칙으로 만든 거 이런 의미다. 그 다음에 이제 참고 이제 종류는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자, 이건 뭐냐? 오른쪽에 연역을 봅니다. 독일 연방법원이 1985년 빌 판결에서 독일어는 W를 비읍으로 읽죠. 빌 판결이라고 있습니다. 여기는 벨 판결했는데 벨 관계없어요. 빌 판결에서 원자력법의 영역에서 적용되는 배출공교력한 방사선의 노출에 관한 일반적인 산정 기준을 만들었던 거예요. 누가? 연방 내무부 장관이 지침으로 방사선 노출 기준을 하나 정해준 거야. 자, 단순한 기준을 만드는 거네요. 그러면서 형식은 이건 뭐죠? 행정규칙이잖아, 행정규칙. 자, 근데 이 행정규칙은 원래 독일도 법규성이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이 독일 연방행정법은 어떻게 말했냐면 이런 연방 기준을 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이다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주고는 이런 행정규칙은 법원도 구속되는 직접적인 외부적 효력이 있다라고 해버린 거야. 그 말 뭐야? 법규성이 있다라고 해본 거지. 이런 행정규칙은. 자, 정리하면 방사선 피폭 기준, 방사선 노출 기준, 이걸 연방내무부 장관이 그냥 기준을 만든 거야, 지침으로. 원래는 행정규칙이잖아. 법규성 없어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르면서 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이고 법규성이 있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자, 따라서 개념을 읽어보죠. 역으로. 입법기관이 그 대상의 전문성 등을 이유로 법률로 세부적인 사항을 직접 규율할 수가 없는 거야. 방사선 기준이 국회의원들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행정기관이 당의 내용의 구체화 권한을 일임한 경우에 행정기관한테, 그래서 행정기관이 당의 규범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어떤 규칙을 만든 거, 규범을 구체화하는 행정규칙. 자, 여기에 대해서는 법규성을 긍정하는 게 독일이더라. 그러면 세 번째, 언제 독일에서는 이런 걸 인정할까요? 그 대상의 규율이 전문적인 거죠. 과학, 기술적인 전문성이 필요한 그런 영역에서 이런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부르면서 법규성을 긍정해 주더라. 이것이죠. 원자력, 환경 등등 영역. 자, 그러면 5번. 우리나라에서 그럼 과연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란 걸 인정을 해서 법규성을 긍정할 수 있을까? 이 말이에요. 자, 여기에 대해서 다수설은, 셋째 줄이요. 다수설은 독일에서 논의되는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볼 수는 없다. 즉 부정하는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자, 정리하면 이거예요.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는 빌 판결에서 방사선 기준에 관해서 이름을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라고 해서 법규성을 인정을 그냥 해버리던데, 우리도 그러면 그걸 그대로 받아올 수 있느냐? 우리는 그렇지는 않다. 바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결론은 그거예요. 참고죠, 참고. 아주 중요한 건 아니야. 독일 얘기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려면. 그래서 반드시 문제에서는 독일이란 말이 나올 거고, 빌 판결이란 말이 나올 거고, 규범 구체화 행정규칙이란 말이 나올 거고, 법규성이 긍정된다. 요렇게만. 하여튼 독일에서는 그런 게 있다더라. 끝. 시험에서는 C급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참고로 넣어. 그 다음에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 행정규칙은 어떤 게 있느냐, 그죠? 첫째, 훈령이 있어요, 훈령. 자, 대통령령인데 사무관리규정이라는 게 대통령령이 있어요. 자, 거기에는 행정규칙은 다음 4가지가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좁은 의미의 훈령, 넓은 의미의 훈령 안에는 좁은 의미의 훈령. 이게 이제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의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여 주는 기준들, 이런 게 거의 다 이제 훈령인 거고, 지시는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에 문의를 해왔을 때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해주는 거. 일일 명령은 당직 명령, 출장 명령, 휴가 명령 이런 걸 말하는 거고요. 예규는 예규가 별표야. 법규성은 없어요. 법규문서 이외의 문서로서 반복적인 어떤 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 자, 이런 걸 우리는 예규라고 부른다. 자, 훈령, 지시, 일일 명령, 예구는 법규 명령은 아니라는 거 하나 알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시험은 여기에 나온 적이 있죠. 법규 문서 이외의 문서로 반복적 사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명령을 협의의 훈령이라 한다? 아니지. 반복적인 거니까 예규를 만들어줘야지. 예규라 한다 해야지. 훈령이라 한다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예규를 별표 하나 해놓는다 이거죠. 옛날에 기출문제. 그 다음에는 이제 고시라는 게 있어요. 고시. 쇠고기 수입 고시, 무슨 고시. 고시는 상당히 많아요. 자, 이 고시는 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인에게 알리는 문서야. 고시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고. 근데 이 고시는 다양한 고시가 있어요. 법규 명령으로 볼 수 있는 고시도 있고요. 일반 처분인 고시도 있고, 행정행위. 그 다음에 그냥 효력을 발생하려면 고시를 해야 돼. 그런 고시도 있다. 자, 어쨌든 그 니은은 별표는 해두는데 아직 안 배운 거야. 자, 지금까지 여러분이 아는 바로는 고시는 그냥 행정규칙이다. 이걸만 알고 있으면 돼.
그것이는 행정규칙이다. 그렇죠? 다음 페이지. 이따가 다시 설명이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법적 성질도 조금 이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능에 의한 분류는 법을 해석하는 기능을 하는 법령 해석 규칙, 재량권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재량 준칙, 법이 없어서 할 수 없이 어떤 내용을 보충하는 법률 대위 규칙, 그 다음에 법령 보충 규칙은 조금 이따 배우고 독일에서 얘기하는 규범 구체와 행정 규칙 등등으로 나눠질 것이다. 여기는 지금 외우는 건 아니에요. 뭐 그렇게 나눠볼 수도 있겠네. 중요하지 않단 말. 그러니까 읽기만 했지 제가 뭐 표현 뭐 별표 이런 것도 없었죠. 그러니까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끝. 그 다음에 4번 입법 형식과 규율 사항의 불일치. 요거는 이제 조금 이따가 해야 돼.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199페이지. 자, 지금 이제 행정규칙은 뭐였어요? 어휘했고 종류 좀 살펴본 거야. 그 다음에 법적 근거가 필요한지 우리 공부를 해봐야 되잖아. 이미 했죠? 행정규칙은 법적 근거 필요하다, 필요 없다? 법령의 수권 없이 권한의 범위 내에서 그냥 제정할 수 있다. 법적 근거 불용. 아까 도표로 다 했죠? 행정규칙의 한계. 자, 행정규칙. 자, 우리가 법률 우위 원칙, 법률 유보 배웠어요? 법률 유보, 법률 우위가 뭐야? 법치 행정의 원칙. 이거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했어요? 법률 우위는 법이 우위에 있으니까 행정은 항상 위반하면 안 돼. 법률 유보는 어떤 작용을 할 때는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돼. 이런 거였잖아. 그때 얘기를 한 걸 법률 유보는 모든 행정작용에 다 법에 근거가 있어야 되나요? 도로 청소할 수 있다. 이런 근거는 필요 없잖아. 그래서 일정한 것만 법적 근거가 필요한 거야. 법률 우위는 어떤 행정을 할 때는 다 법률 우위 원칙은 지켜야 되는 거야. 따라서 행정규칙을 만들 때도 뭐예요? 법률 우위 원칙은 적용이 되는 거지. 따라서 행정규칙도 상위법에 위반되는 그런 내용을 담으면 안 돼. 그렇죠. 당연하겠지. 그 얘기가 쓰여져 있는 거야. 행정규칙은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반도 안 해야 될 것이고 법률을 위반해도 안 될 것이고 목적에 반해도 안 될 것이고 그렇죠? 그런 한계가 있겠죠. 특별한 말은 아니고 당연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적법요건 다시 한번 정리를 법규명령의 적법요건을 했듯이 자, 행정규칙도 당연히 권한 있는 기관이 제정을 해야 될 것이고 한계 내에서 법령에 위반하지 않고 가능하고 명백한 그런 내용을 담아야 되겠죠. 하지만 2번 법규명령하고는 다르게 특별한 절차는 없다. 그렇죠? 법규명령은 어떤 절차가 있었죠?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야 되잖아. 또 대통령령은 국무회의 심의도 거쳐야 돼. 근데 행정규칙은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특별한 절차가 따로 마련되어 있는 게 없다. 금방 만들 수 있다 이거죠. 물론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훈령은 법제처 심사를 거치긴 합니다. 실무상. 그 다음에 훈령 예규 중에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건 사전평가 이런 걸 받도록 하고 있긴 해요. 근데 3번은 참고야. 시험엔 잘 안 나와. 근데. 일단 특별한 절차가 없다. 그게 별표야. 그렇지? 2번에. 그 다음에 역시 모든 기관이 제정하는 훈령 예구는 사후 평가는 받도록 하고 있는데 역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다. 5번 다 했죠? 법규명령은 법조문의 형식, 문서로 해야 되지만 행정규칙은 구술도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6번 법규명령은 공포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행정규칙은 공포가 필요 없다. 도달만 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나중에 이제 재량 준칙 같은 경우는 민원 사무 처리 기준은 공표하라 그래요. 몰라도 나중에 공부하면 돼. 특별한 공포는 필요 없는 거야. 일단 공포는 필요 없어요. 하자는 법규명령에 하자가 있으면 무효. 행정규칙도 무효. 200페이지 양가로 2번에 흠 하자. 둘째 줄 법규명령도 위법하면 무효. 행정규칙도 위법하면 무효. 그렇죠? 행정행위는 나중에 배우면 무효와 취소로 나눠지는 거야. 나중에 행정행위를 배우면 더 이해가 쉽겠죠. 행정행위는 아직 안 배웠잖아요, 여러분. 무효와 취소로 나눠지는데 법규명령, 행정규칙 이런 것들은 다 그냥 무효야. 위법하면 무효. 효력이 안 나와요. 무효가 된다, 별표 그냥. 행정규칙의 소멸은 조금 더 자유로울 거다. 법규명령보다는. 그렇죠? 그 다음에 행정규칙의 효력은 내부적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행정규칙 있지. 따라서 어기면 징계 책임 같은 걸 지잖아. 그렇죠?
당연히 법적인 구속력이죠. 내부적으로 징계 책임을 지는 거다. 대외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대내적인 구속력은 있다. 다음, 외부적 효력은 있나요? 법규성이 있나요? 없죠. 원칙적으로는 외부적 효력은 없다. 그렇죠? 따라서 둘째 줄, 행정규칙에 위반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위법이 되나요?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 다음, 외부적 효력은 있나요? 재량준칙은 원래는 내부적 효력이 없는데 아까 뭐라고 했어요? 관행이 성립되고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을 매개로 자기 구속을 당하게 되고 그때는 뭐라 그랬어요? 행정규칙도 학자들은 셋째 줄 뒤에 보세요. 간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갖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간접적으로. 근데 아까 우리가 판례 네모할 때 뭐라 그랬어요? 그냥 대외적 구속력을 갖는다 그래요. 그렇죠? 판례는.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이라는 말을 써주는 게 좋은데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하더라도 X라고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우리 헌재는 그렇게 또 표현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정확하게는 간접적이라는 말이 써주는 게 더 좋은데 그냥 대외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표현하더라도 X라고는 하지 마라. 그렇죠? 그런 의미. 그 다음에 이제 넷째 줄 뒷부분이죠.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은 네모. 원래는 행정규칙은 외부적 효력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구속의 원칙을 매개로 하면 마치 외부적 효력을 갖는 법규같이 돼버리죠. 따라서 외부적 효력, 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그런 전환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갖는다. 뭐가? 평등의 원칙이나 자기구속의 원칙이 말이에요. 자, 네모를 쳐놓고는 행정규칙을 법규로 전환시키는 전환 규범으로서의 기능을 갖는 행정법의 일반 원칙은 이러면 평등의 원칙 또는 자기구속의 원칙을 찾으셔라 이것이. 됐죠? 그게 별표. 다음, 니은에 직접적 효력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다. 직접적 효력 없다. 없다라고 알면 되죠. 직접적 효력을 인정하자는 견해도 있다.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오면 한 놈이라도 있겠지 뭐. 오셈빌이라는 놈. 놈이라 그러면 안 되는데. 자, 그렇게 있더라. 자,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번 판례는 조금 어려운 판례요. 자, 도시계획법에 보면 형질 변경 허가 기준에 관한 규칙 등등이 있는데 형질 변경의 허가가 신청된 당해 토지의 합리적 이용 이런 걸 종합적으로 따져서 형질 변경 해줄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나중에 행정행위에서 배워요. 특허입니다. 특허. 따라서 행정청의 재량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자 정리하면 형질 변경 허가는 그럼 뭐라는 거예요? 재량이다. 재량. 따라서 그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정하는 것도 역시 행정청의 재량이겠죠? 자, 내가 허가를 해줄지 말지가 재량이에요. 그러면 어떤 기준에 따라 내가 허가를 할까? 자기가 기준을 만들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준을 정하는 것도 재량에 속하고 그 기준이 자, 행정청이 어떤 기준을 만들었단 말이야. 자, 그 기준이 합리적이 아니라거나 타당하지 않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그러한 행정청의 의사는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뭐 그 정도는 뭐 이런 표현을 쓸 수 있겠죠. 행정규칙이지만 나중에 나옵니다. 재량행위에서 다시 나오니까 넘어가도 돼요. 일단은 A급은 A급이야. 그 다음에 2번 판례 볼까요? 서울특별시 토지의 형질 변경 등 행위 허가 사무 취급 요령. 자, 벌써 취급 요령 이건 뭐예요? 공무원들아, 니네들 형질 변경 행위 허가 사무는 이런 식으로 취급해라. 뭐 어떤 아주 내부적인 어떤 지침을 만들어 준 것 같죠. 그래서 보면 서울특별시 예규 제586호야. 예규네, 예규. 이거 그러니까 법규 명령이야, 행정규칙이야. 당연히 행정규칙이지, 그렇죠? 따라서 이러한 취급 요령, 예규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던 사무의 처리 준칙에 불과하다. 행정규칙에 불과하다. 그 내용이 자, 이런 행정규칙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규정으로 여겨진다.
자, 따라서 뭐 이런 규정이 잘 따랐다면 일단은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 요거는 행정규칙이 마치 법규성을 좀 긍정하는 듯한 판례인데 하여튼 존중해 주자라는 하여튼 판례는 있더라고. 밑에 적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고는 좀 몰라도 돼. 그러니까 행정규칙이라는 것까지가 별표야. 자, 나중에 이제 팁을 드릴 건데, 우리 행정법 시험에서 서울특별시가 만든 무슨 기준은 다 행정규칙이라고 보시면 돼. 물론 법규명령도 있는데 시험에서는 다 행정규칙이에요. 우리 교과서에서 소개되는 것들은. 그러니까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는 그 말만 알아놓으면 돼요. B급. 그 다음에 이제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자, 통제는 통제는 지금 할 건 아니고 좀 이따 하고, 203페이지 4절까지 먼저 정리해 놓고 끝내죠. 자, 자치입법. 자치입법이 뭐예요? 지방자치단체가 만드는 거. 조례와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교육감이 만드는 교육규칙이 있고요. 자, 이런 것들도 다 이게 국회가 만드는 건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넓은 의미의 행정입법이라고 보면 되겠지. 그렇죠? 조례와 규칙. 근데 조례와 규칙은 어디서 배우냐면 강론에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강론. 지방자치법이란 과목이 따로 있어요. 따로.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그냥 우리는 조례와 규칙, 교육규칙 이런 것들도 행정입법 중에 하나다. 법규성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어요. 그냥 법규 명령 중에 조례 규칙도 교육규칙도 넣어주면 돼. 넘어가면 돼요. 이게 행정입법이라는 것만 알고 넘어가면 돼. 자세하게는 시험이 안 나오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되냐면 194페이지를 해야 되는 거야. 입법 형식과 규율 사항의 불일치. 자, 시험은 여기에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까지 공부한 건 법규 명령과 행정규칙을 공부한 건 이걸 공부하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한 거야. 자, 그래서 법규 명령과 이제 행정규칙은 대충 어떤 건지 이제 알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게 짬뽕이 된 형태를 공부하는 거야.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탁 만들면 좋은데 실제 우리 실무상 그렇게 안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섞인 게 나와요. 그래서 섞인 걸 해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한 1시간은 걸리니까 쉬었다가 그 194페이지 정확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만 쉬고 하시오.